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과 화합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농담으로 건배사 잘하는 사람을 건달, 즉 건배사의 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건배사 중의 하나로 소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화제의 의미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도 인체 내의 장이나 관이 소통과 화합이 되지 않고 막히면 필연적으로 염증이 오게 되고 또 큰 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식사 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50대 중반의 L씨를 만났습니다. 일견 보기에 비쩍 말라서 살이 없는 그분은 그날 깨작거리듯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맛은 있지만 신나게 먹고 나면 뒷일이 걱정이어서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L씨는 이런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 사고로 복부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는 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다며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다는데요.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은 됐지만 장유착으로 식사를 하면 잘 내려가지 않고 마지막에는 토하게 되는 증상으로 이어지면서 병원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회사를 지금은 여러 개 경영하고 있는 회장님이 된 L씨에게 맛있는 음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식욕은 당기지만 배만 불러오고 토해야 하는 뒤탈 끝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아주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폐색은 말 그대로 장이 막히는 현상으로 외과 의사가 흔히 접하는 질환 중의 하나인데요. 이 L씨처럼 복부 수술 후 유착으로 생기는 이 장폐색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유착 환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채 잘 살아갑니다. 반면에 유착의 정도가 심하면 장이 부분적으로 막혀 배 속에 가스가 차고 식사 후에 복통이 있을 수 있고, L씨처럼 심하면 토하기까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보존적 치료로 수술 없이 거의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안 되면 수술로 유착 부위를 풀어줘야 하는데 수술 후에 재유착이 잦아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외과 의사는 합병증과 높은 재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수술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L씨에게 수술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고는 이래도 수술을 받아보시겠느냐라고 했더니 L씨는 힘들게 사느니 이 수술을 받아보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L씨는 적용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요즘 3D과로 전락해버린 외과 의사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을 젊은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 어정 갈등으로 아주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별다른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내놓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전국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LC의 장폐색처럼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도 해법을 위해 설 수 있는 매스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정부 또한 폐색을 제공한 것은 여러 개라고 하면서 그들 손에 소통의 매스를 맡길 생각이 없는 듯 해 보입니다. 중간에 끼인 환자와 국민들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형국이죠. 제가 대학병원 병원장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대학의 은사님이 병원장실에 축하하러 오셔서 개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기에 저는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고치거나 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그 스승님께서는 이런 명답을 내놓으셨는데요. 그것도 맞다. 하지만 원래 뜻은 옷감이 없던 원시 시대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이것으로 만든 옷을 입다 보면 옷에 비를 맞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옷이 아주 딱딱하게 변해서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원시인들은 이 옷을 다시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다듬이질을 해서 또 입기 좋도록 가죽을 유연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도 다듬이질을 너무 세게 하면 옷감에 구멍이 나서 옷이 상해서 못 입게 되고 또 약하게 두드리면 옷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더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려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낮은 자세로 잘 받아들여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 은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은사님은 지금 자꾸 하셨지만 저는 평생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인체의 수술이나 제도의 개혁 모두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만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은 채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할 때 우리는 불통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이 있으면 상대의 입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동등한 분량과 기회로 주고받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내 말 먼저 들어가 말머리가 되면 그 대화는 시작도 전에 실패나 다름이 없는데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남다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기 싫다 해도 기꺼이 먼저 충분히 들어주려는 제스처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도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에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와 100%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듣는 것은 고역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한 수준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순간만큼이라도
상대가 처한 상황과 기준에서 상대의 논리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쓴다면 조금이라도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가는 예쁜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 강아지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고 강아지가 위협감을 가지지 않도록 손바닥을 내밀어 나의 냄새를 먼저 맡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처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디자이너에겐 이미지, 건축가에겐 도면, 또 변호사에겐 법이 주된 언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호 이해의 정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협력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합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소통과 화합이 있을 때 팀이나 사회는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통과 화합은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소통과 화합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때 더 넓은 사회적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결합하면 혁신적이고 풍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전공의 학생들은 소통 채널이 없습니다. 원래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은 그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 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요번 경우 같은 경우는 조직의 장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도 풀어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협회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소통은 솔직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게 보통 우리 그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무리하게 제시한 2,000명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대화 채널은 똑부러진 대화 채널이었기 때문에 의사회 공식적인 채널인 의사회하고 소통을 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들 크든 작든 어떤 사회에 나가면은 조직의 구성원도 될 수 있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는 소통과 화합을 하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소통과 화합의 가장 기본은 상대에 대한 상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다 따라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혹은 저 사람들은 아주 엉터리야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어떤 일을 해 나가면 그 일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또 그다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다음에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아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리더가 되면 뭔가 새롭게 잘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개혁을 해야 될 건지, 방망이질을 세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약하게 해서 아무 표시도 없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한 방망이질을 할 줄 아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 개혁도 성공하고 또 소통과 화합하면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은 인내와 양보라는 토양 위에서만 삭을 틔울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려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